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5일 화요일 저녁 6시 20분입니다. 오늘 시간이 나서 영상을 좀 녹화합니다.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 중이긴 한데 그 중에 조정이 나타나는 거죠. 하락 추세로 전환이 아니고 조정. 상승 추세가 너무 가팔라갖고 쉬어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반적인 대응 전략은 주식시장 눌림시 매수 전략이 아직까진 정석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건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되는 걸 경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고점이 심각하게 낮아진다라던가 뭐 아니면 저점이 심각하게 낮아진다라던가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금융시장 분위기 자체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조정은 어디까지나 조정, 또 오르겠지, 또 고점이 높아질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일단은 정석적인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뭐다? 아직은 이 조정이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조정이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목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아침에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네, 하여튼 그래서 이번 조정은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뭐 거의 끝나지 않겠냐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하여튼 엔비디아 실적이 예를 들어 이때라고 하면은 이때 전후로 해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죠. 지금 조정 중인데 여기서 더 빠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거나 하여튼 근데 뭐 조금 더 빠지든 아니면 여기서 뭐 반등을 하든 중요한 것은 이 다음번에 지금 이번에 어떤 고점을 만들어내고 조정이 시작됐죠. 여기서 이제 뭐 더 빠지든지 아니면 올라가든지 다음번에 하여튼 조금은 더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상승 추세가 건강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어쨌든 일단 반등을 좀 더 상승을 기대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잘 봐야 되겠죠. 고점의 높이가 어디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고점의 높이를 봤는데 지난번 고점을 잘 넘지도 못하고 부진하다.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로의 전환, 뭐 이런 위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 계속해서 지금 일단은 고점의 높이가 낮아지는 걸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고 이게 일단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고점의 높이가 택도 없이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하락 추세로의 전환 그런 걸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자세히 좀 이제 하나씩 좀 보자면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이 미국 나스닥 네,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를 보고 계신데 이 자리가 예를 들면 이런 중요한 자리예요. 2900. 이런 자리는 지난번 어떤 전저점으로서 중요한 지지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 자리를 네,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지 않는 한 미국 증시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나스닥은요. 여기서 지가 뭐 조금 더 빠지나 뭐 조금 여기서 좀 더 오르나 일단 전반적인 상승 추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900이란 기준도 있고 그리고 워낙 이 오랫동안 장기적인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설마 제가 이야기한 2900이 깨진다 하더라도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런 빨간 선 이런 것들도 전부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추세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다? 일단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여기서 한번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지만 빠졌을 때 다시 올라오는 거를 먹을 만한 어떤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걸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가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아직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특정 섹터는 약할 수 있지만 하여튼 나스닥 강하다. 나스닥이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S&P는 지금 이번에 이제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 비교적 급격하게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 보시면 최근에 상승의 기울기가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된 거죠. 그죠? 예전에 비하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야, 얘는 어떤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뭐 이런 거 걱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지만은 아직까지 어쨌든 나스닥 기술주가 이 시장의 대장이기도 하고 기술주들이 멀쩡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빨간색 선이 중요한 추세선입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중요한 추세선인데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면 통상적으로 한번 훅 쏟아지긴 합니다. 한번 많이 쏟아지긴 하는데 많이 쏟아진다고 한들 여기서 막 추세적인 하락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S&P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빨간색 선을 붕괴시키고 이렇게 내려올 경우에 건강이 조금 이제 안 좋아지는구나. 물론 여전히 건강합니다만은
이제 S&P도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좀 노화가 오는구나.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지금 당장은 어쨌든 미국 양대 지수는 매우 건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눌림시 매수가 기본적인 전략이고, 다만 지금 좀 전에 보셨다시피 S&P나 나스닥 지수나 둘 다 이번 조정이 아직 끝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지만 언제 매수를 할지는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번외로 보는 건데, 번외로 러셀 지수입니다.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죠? 고점이 여기였는데 이번에 고점이 확 낮아졌네요. 그죠? 아마 저점도 좀 낮아질 것 같긴 한데, 이런 지수들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죠? 같은 미국 증시라도 러셀 지수를 들고 있으면은 러셀 지수를 매수 포지션으로 갖고 가면 안 좋겠죠. 그죠? 아무리 강한 미국 증시라도 강한 친구가 있을 거고 약한 친구가 있을 겁니다. 러셀 지수 같은 건 약한 거, 강한 건 뭐다? 나스닥과 S&P가 강한 겁니다. 그중 지금 현재 가장 강한 건 뭐다? 나스닥이 좀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나 이 안 좋은 섹터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 좋다라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반도체 지수 이런 겁니다. 반도체 지수, 물론 아직까지 답답한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얘도 대폭락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긴 한데, 이 ETF, SOXX 이 ETF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240, 아래쪽으로는 대략적으로 210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물론 전 전반적으로 좀 일단 부정적인 관점을 좀 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아래쪽으로 본격적으로 갈 거면 210이 붕괴되긴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 붕괴되지 않았죠. 답답한 구간. 하여튼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합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가 그죠? 버티고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죠. 아래쪽으로는 계속해서 210 자주 건드리고 있고, 위쪽으로는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좋으니까 210을 당장 붕괴시키면서 대폭락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좀 답답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엔비디아는 저점을 이렇게 많이 낮췄었는데 고점의 높이는 비슷합니다. 지난번 결국 빨간색 추세선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매수세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얘가 빠져봐야 이런 아래에 있는 전저점을 붕괴시키면서 하락 추세를 진행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답답한 흐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반도체에도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채권은 요즘에 뭐 안전자산 선언이 뭐 그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아니면 뭐 미국의 경제가 뭐 둔화된다니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채권이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지금 채권 투자를 생각하기는 아직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채권은 이제 뭐 하는 거다? 어디가 바닥인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아직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에요. 방향성 탐색 중. 힘을 모아서 방향성을 탐색해서 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슈에 따라서 그렇게 저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채권은 큰 시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 흐름을 보니까 30년물 국채 선물은 여기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구나. 매수세가 있구나. 금리가 당분간은 고공행진 하긴 하지만은 더 이상 금리가 레벨업 하면서 고금리 부담이 주식시장을 자극하진 않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이 이렇게 성과가 괜찮은 거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나중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경제가 뭐 좀 둔화된다,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지금 달러 약세도 좀 나타나고 있죠. 어느 정도 유로화인데, 유로화가 지금 보시면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일단 눈에 띄는 저항인 것 같거든요. 여기가 지금 저항이죠. 이런 자리를 물론 이제 아직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쪽 저항권 부근에서 뭐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매도세가 나올 만한데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죠.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금리 강달러 완화되고 있는 거죠. 그죠? 주식시장은 좀 긍정적인 쪽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좀 드려봤고요. 변동성 지수 ETF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 추세선 이런 저항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튀어오를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변동성 지수가 여기서 조금 튀어오른다고 해도 당장 뭐 주식시장의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아직 그런 걸 걱정하기는
좀 이릅니다. 이 지난번에 여기 어딘가 특정 자리를 좀 붕괴를 시키면서 변동성 지수가 안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일단 튀어오르긴 튀어올랐거든요. 조금은 일단 튀어오를 수 있으나 어쨌든 저점을 조금씩 낮춰가고 고점을 낮춰가고 있는 이런 추세들, 이런 흐름 자체가 뭐 일단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거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일단 안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보고 뭐 미국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전환한다, 그런 이야기는 일단 안 하는 겁니다. 이 말씀드렸죠. 이 위험한 건 이런 데를 넘어갈 때, 여기 이런 자리들,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이런 자리들을 넘어설 때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한국 증시도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아직 뚜렷이 확인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도 일단 계속해서 유지는 하는데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는데, 근데 아직 어디가 단기 바닥인지는 확인이 좀 되지 않아서 그런 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못난이 지수, 흐름이 매우 안 좋았던, 건강에 안 좋은 이런 지수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이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가졌던 역배열, 못난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역배열 종목들은 어쨌든 좀 조심을 좀 하시긴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올라가지만 매도세도 그만큼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중장기적인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좀 올라가 볼까 하는 그런 단계예요. 어떤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종합주가지수나 이런 지수가 못생긴 모습에서 이제서야 하락을 끝내고 막 전환하는 단계죠. 코스피 같은 게 막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으로 전환한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못난이 종목들도 더 같이 올라갈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좀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이제서야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서야 좀 올라가 볼까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어떤 탄력적인 거를 그런 걸 기대하기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예를 들면은 그죠, 같은 못난이 종목들이라도 이 뭐 삼성 SDI라든지 2차전지 친구들 이제서야 아직 이제 바닥 한 번 확인한 거라고요. 이런 것들 특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종목들 하여튼 쭉쭉쭉 넘겨 보시고 지금 그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약한 친구들이 올라오고 한동안 강했던 친구들이 막 자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자빠지는 게 뭐 금융주들이 좀 자빠지고 있으니 하여튼 뭐 그런 금융주들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 삼성전자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쨌든 반도체 뭐 부속품에 관련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또 코스닥의 그런 종목들은 삼성전자보다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긴 있겠죠. 그죠? 뭐 그런 점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지수가 좋다면은 계속 삼성전자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삼성전자에 직접 투자하는 거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에 뭐 납품을 하는 뭐 그런 부품주들 뭐 그런 것들 좀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변동성이 크니까 좀 더 재미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드려봤고요. 코스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 이 코스피는 어땠죠? 가격 조정. 코스닥은 어떻죠?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 물론 이게 아직 그 세계 증시의 조정이 덜 나타난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훅 빠지면 정말 많이 빠질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아직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죠. 코스닥은 지금 어떻나요?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 지키고 있죠. 이 자리가 붕괴되지 않는 한은, 여기가 붕괴되지 않는 한은 가격 조정으로 발전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잘 보셔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붕괴되면, 좀 전에 이런 자리가 붕괴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네. 구체적인 기준을 잡자면 이런 날 종가, 2월 14일 금요일 날의 종가, 이런 걸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가격 조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으나,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신호는 보이지 않고 하여튼 굉장히 강합니다. 코스닥 대형주들 좀 흐름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살펴봤어요. 하여튼 원달러 환율도 안정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나 아직까지 조정이 끝난 것인지는 확인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드디어 중요한 자리를
깨려고 하고 있죠. 아직 종가는 안 나왔으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봐도 지금 분위기가 일단 조금 조정 중이긴 하고 위험 자산들이 조정 중이긴 하고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조정 중이죠. 독일 증시 조정 중이고 중국 증시도 약간 조정 중이고 일본 증시 이런 것도 좀 조정 중입니다. 그죠? 분위기가 좀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아직 다들 조정 중이고 바닥이 나오진 않았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목요일날 아침이고 이제 이게 나옴에 따라서 하여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뒤로 하루 이틀 정도 전후가 하여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뭔가 시장에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좀 잘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